그때 얼마 정도 모으셨어요? 저희가 둘이 같이 일을 했잖아요. 네. 쓸 거를 사회초년생 정도로 빼고 네. 그래도 저희가 연금 이런 거 나가는 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한 달에 모으는 돈이 이거는 짧게 끝내야 돼. 바짝 한 건 한 3년? 차도 팔고 차도 없이 버스 타고 다니면서 한 거는 3년이에요. 그전에는 차를 타고 다니다가 가계부를 좀 사가지고 쓰다 보면 가계부는 항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이 비어있으면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야? 뭐 통신비, 교통비 해가지고 엄청 자잘한 항목들이 나눠져 있는데 나는 이번 교통비 안 썼으니 택시라도 타야 또 파이어족이라 하면은 일단 미국에서 먼저 이제 시작이 되었고 2008년 금융위기 후 그 확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파이어족이 되려면 그 4%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네. 4%의 법칙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4% 룰이라는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은퇴를 하는 돈을 결정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이 4% 룰은 미국의 그 트리니티 대학 교수들이 연구한 논문이더라고요. 근데 이 4% 룰에서의 어떤 그 변수는 투자 비중하고 인출률이거든요. 근데 이 투자 비중은 내가 그러니까 목돈이죠. 은퇴 자금을 주식과 채권에 어느 비율로 투자를 하느냐의 비중이에요. 주식 100이냐, 주식 75에 채권 25냐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출률을 3%로 할 거냐, 4%로 할 거냐, 5, 6, 7, 8, 9 할 거냐. 근데 여기에서 투자 비중을 주식 100 그리고 주식 75, 채권 25%까지 여기까지를 했을 때 내가 인출률을 4%를 하면 내 30년간까지 내 목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 연구의 근거가 이 논문이 4% 룰이에요. 주식 100이고요. 주식 100도 가능하고 주식 75에 채권 25% 비중까지. 그 주식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뭐 S&P 500인가요? 그걸 기준으로 본 S&P 500을 네, 기준으로. 미국 주식의 S&P 500을 기준으로. 대표님 같은 경우는 미국형 파이어족이 아니라 한국형 파이어족이고 KF 파이어. 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차이가 어떻게 있을까요? 그 미국 파이어족들은 가장 최소 금액을 10억 이상으로 보거든요. 100만 불에서 200만 불. 근데 저희도 한국에서 파이어족을 하려면 최소 10억은 있어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를 해요. 그 정도는 있어야 은퇴를 한다. 근데 한국은 미국이 아니고 미국처럼 10억이 있다고 해도 S&P 500에 투자를 해도 저희는 환율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랑 미국이랑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사회 진출하는 나이가 거의 10년 가까이 늦어요. 전 20대 후반에 사회를 진출하잖아요. 네. 그럼 돈 벌 수 있는 실질적인 년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40에 은퇴한다는 걸 그것도 10억을 벌어서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 더 한국의 어떻게 보면 투자 수익률이 높은 걸 찾다 보니까 한국 실정에 맞는 것이 뭐 부동산 이런 딴 투자 자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겠다면 이 10억보다 적은 돈으로 파이어족을 할 수 있다. 저희가 그리고 했다. 그래서 K 파이어족이다. 그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이제 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아까 예를 들어 10억을 모았잖아요. 그 10억을 모은 거를 이제 S&P 500에다가 넣으면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오고 그죠? 그 연평균 수익이 보통 얼마 정도 나온다고? 평균으로 봤을 때는 7%에서 9% 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7%면은 10억이면 7천만 원이 나오는데 4%만 뺐으면은 네. 원금은 손실하지 않고 내가 이제 4천만 원으로 생활비를 쓰게 되면은 계속해서 일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네.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 자산이 거기서 뭐 돈이 나온다고 표현을 하니까 배당이 나온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자산이 느는 거예요. 7%에서 9%씩 늘고 배당도 나오겠죠. 근데 자산이 늘면 그 늘어난 자산에서 또 4%를 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방어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또 K5 단계에서 최소 생계비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최저 생활비하고 좀 비슷한 의미일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최저 생활비 이렇게 하면은 본인의 이제 항목들을 보면은 별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 아까 전에 언니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돼봤더니 돈이 쓸 데가 별로 없더라. 근데 이게 되기 전에는 내가 지금 일이 없다고 거기에 대한 상상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기준이 맞아요. 다르겠다. 맞아요. 쓰는 그래서 비용의 항목이 달라지겠네요. 네, 항목을 굉장히 많이 넣어요. 근데 제가 가계부 같은 거를 저는 가계부를 안 쓰거든요. 지금도 안 쓰세요? 네. 지금은 안 써요.
지금은 이제 안 써요. 아, 근데 초창기에는 초창기 때, 그러니까 파이어족이 되기 전에 절약을 좀 해보려고 제가 소비 대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절약을 해보려고 가계부를 좀 사가지고 쓰다 보면 가계부는 항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이 비어 있으면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항목을 채우려고 야, 아니 이거 진짜 그 항목이 맞아요. 뭐지 이 항목은 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통신비, 교통비 해가지고 엄청 자잘한 항목들이 나눠져 있는데 나는 이번 교통비 안 썼으니 택시라고 타야지. 이거 완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항목 자체가 무슨 여가비, 나의 용돈이 있는데 식비 따로, 외식비 따로, 그쵸, 그쵸. 네, 뭐 네. 문화생활비 맞아요. 따로, 뭐 이렇게 이번 따로 외식비가 그런데 해놓으면 외식이 나가는 맞아요. 거예요. 경조 그러면 사비. 네, 문화생활비 따로 5만 원에 뭐 여가 활동비는 이건 캠핑인가 10만 원에 용돈은 또 따로 20만 그쵸, 원이 그쵸, 있고 그쵸. 이렇게 모으면 굉장히 크거든요. 맞아요. 생활비 30만 원에서 당신 차하고 영화 보고 할 거 다 해. 네, 이렇게 네. 맞아, 이렇게 맞아. 뭉뚱그려 놔야지. 근데 적는 날은 수입은 하나밖에 없어 월급. 맞아. 그치. 그러니까 월급 한 달 받고 계속 나는 지출만을 그쵸, 나가는 쓰는 항목 맞아요. 많은데 수입이 나는 딱 하나네요. 맞아요. 월급. 그 소비가 익숙해지는 사람이 네. 되어버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냥 이제 파이어족이 됐을 때를 계속 이미지 맵으로 그려봐야 되거든요. 아, 나의 출퇴근비가 확 줄어들겠구나. 의복비도 별로 안 들겠네. 아, 이런 거를 해야 파이어족으로서의 돼요. 그쵸. 이미지를.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안 갔을 때를 네. 하게 되고 하면 그렇네. 그쵸. 교통비도 거의 회사를 안 안 갈 건데 나는 왜 지금 최저 생계비를 지금에 맞춰져 있는가. 그래서 여기 그- 다르다. 그러니까 최저 이게 생계비 계산을 네. 지금이 아니라 그렇죠. 회사를 안 다닐 기준인 거네요. 파이어족이 됐을 때. 네. 근데 이제 단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최저 생계비로만 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럼 가난이라고 네, 하죠. 그렇죠. 네, 그럼 가난. 길게 인간은 가난. 우리가 싫어하는 네, 너무 싫어하는 싫어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약간의 여유를 줘가면서 이제 그 최저 생계비는 그 정도인데 정말 최저고 극한의 상황이 왔을 때 그때고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잠깐 와닿았던 게 그 용돈 제가 남편 용돈을 줄 때는 30만 원 딱 통으로 주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쓸 때는 항목을 되게 많이 그치. 써요. 모으면 아마 더 그치. 크실걸요? 뭐 갑자기 또 그게 식비, 또 침묵 떠오르네. 회식비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뭐 미용비 막 이렇게 쓰는데 거기에 남편한테 또 그냥 비상금까지 막. 그렇죠. 네. 그다음 말씀하신 그 최소 생계비를 이제 또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계산하는 게 어떤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하면 좋을지. 그 최소 생계비가 사실 만약에 내가 비상시 네. 회사를 갑자기 잘리거나 뭐 돈이 들어오는 구멍이 갑자기 모든 게 다 끊겼다.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그랬을 때도 내가 꼭 나가야 하는 돈. 예를 들면 적금, 보험 이런 거는 그때는 할 수 없어요. 네, 아무리 네, 아까워도 네. 깰 수밖에 네. 없거든요. 맞아. 그런 거는 우선 다 제외를 하고 있는 돈이에요. 그게 이제 최소 생활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은 있어요. 내가 최소한 이럴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부모님 용돈이었거든요. 나이가 좀 있고 부모님이 나이가 연로하신데 그거를 하면서까지 젊은 우리가 돈을 모은다는 거는 그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걸 플러스한 금액이 최소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르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그 이제 뭐 저는 사실 유튜브도 보긴 했지만 그 지금 돈을 빼실 때 예를 들어 뽑아요? 돈을 뽑았을 때 네. 자산에서 이제 일부를 매달 뺏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뺏으시는 거예요? 그 돈 관리는 저희가 이제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 네. 3년 동안 좀 헤맸어요. 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퇴 후는 현금 흐름이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저의 자산을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포트폴리오를. 근데 이게 맞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그때는 경기가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경기가 확장 국면에서는 레버리지로 해서 나의 자산을 펼쳐야 돼요. 그래야 이게 크게 탄력을 그렇죠. 받아서 가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꺾이면 이제 다시 월세로 이렇게 접는 건데 근데 현금으로 거기서 만들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는 받고 배당이나 어떤 월세는 적고 네. 맞아요. 왜냐면 5억 정도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3년 차 돼서 생각했던 게 우리가 한 1년의 생활비를 보니까 한 2,500 정도 쓰는데 플러스 1,500에서 한 4,000 정도 하면 재산세도 되고 만약에 부모님한테 뭐 할 것도 하고 여행도 가고 넉넉하게 4,000 정도를 빼놓고 나머지로 투자를 하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1년을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투자 자산, 그 투자 결과도 너무 좋더라고요. 주식도 제가 같이 하지만 주식이 1년 내내 빠지기만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4천만 원을 빼서 그걸로 1년 동안을 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투자를 하는
그 방법을 지금 저희는 쓰고 있어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파이어족으로 가기 위한 경제적 제고 7단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7단계는 저희가 해봤던 거, 몸소 실천해봤던 거를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본 건데요. 첫 번째 단계가 암. 예. 알아채다. 맞아. 알아채다. 알다. 파이어족을 알다. 펜스한 줬어 지금. 원래 보면서 났어가지고. 노무사님 재미있게 유튜브 보셨다면서 왜 그쵸. 이걸 몰라? 맞아요. 아 근데 인기 동영상인데. 나는 못 봤어. 다못 봤고. 제 발음에 문제가 있었나요? 네. 제가 제 영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팔인가 암인가 펜스한 말했어 지금. 먼저 파이어족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한테는 이게 굉장히 정말 이렇게 망치로 얻어맞는 것처럼 굉장히 신선하게 저도 다가와요. 그랬어요. 맞아요. 예.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파이어족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왜 파이어족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서 동기부여를 강하게 받아야 그 불안함을 이겨내면서 결국은 파이어족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암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파이어족을 알았다면 두 번째는 자각의 단계인데요. 내 자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나의 뭐 소비 형태, 나는 자산이 얼마가 있는가, 얼마를 벌고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한번 써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3단계는 알았잖아요, 다. 그리고 나의 자신도 알았고, 그러면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죠. 나는 얼마를 뭐 모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1억까지, 만약에 뭐 지금 자산이 없다면은 뭐 1억까지 단기간에 이제 모을 수 있는 그 돈의 범위를 정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2단계에서 약간, 그러니까 저희가 두 가지 투자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하나는 뭐 직접적인 돈을 위한 자산 투자지만 나머지 하나는 내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투자인데 여기에서 SNS 투자를 같이 병행해 3단계에서? 주시는 거죠. 네, 3단계에서. 목표 설정에서 SNS까지 네. 그때 시작을 해야 된다. 퍼스널 브랜딩까지. 네. 퍼스널 브랜딩이 안 될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SNS를 뭐가 됐든 간에 한번 시작을 시작을 해야 해보는 되는 거죠.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네. 유튜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파이어족의 동기부여를 어디에서 받았고 나는 나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고 이런 거를 솔직히 좀 해소할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블로그가 됐던 인스타그램이 됐던 유튜브가 됐던 나의 과정을 기록해 보는 거죠. 그럼 이 과정이 나중에 모여서 이게 나의 브랜드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요 단계. 혹시 두 분도 그러면 그 시기에 그 단계 블로그나 이런 거 운영하셨나요? 아쉽게도 돈만 모았습니다. 그걸 놓쳤지만 지나 네. 보니 보니까 그때 시작해야 그게 되더라. 중요하더라.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온라인 세상이 크지 않았어요. 맞아요. 블로그 맞아요. 정도였지, 맞아요. 네, 유튜브도 이후였잖아요. 저희 네, 파이어족 이후에 더 맞아요. 얼마 안 컸거든요. 됐죠. 네. 근데 지금은 콘텐츠 투자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 필수로.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작을 지금 하시는 분들은 저희 아쉬운 면이 3단계에서 시작하고 5단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4단계는 4단계는 이제 변화. 네. 이제 변화라는 거는 내가 더 이상 지금까지처럼 살지 않고 이제 투자자와 이른 은퇴를 하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거거든요. 나는 파이어족인 걸 인지하는 할 거야. 이렇게 그걸 막 해서. 행동으로 네. 가나.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투자 공부를. 음.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파이어족이 된다는 거, 은퇴를 한다는 거, 돈을 모은다는 거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급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투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부동산에도 아파트를 할 건지 경매를 할 건지 재건축을 어떤 걸 할 건지 알아보고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 주식도 결국은 파이어족은 사실은 미국의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할 건데 주식이 뭔지 왜 채권과 나누는지 왜 얘네들이 반대로 가는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그쵸. 공부를 하는 단계가 4단계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내가 정했던 FI 경제적인 자립 정도의 돈의 50%를 4단계에서 모으는 거죠. 그래서 부업도 좀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5단계가 되면은 4단계에서 했던 공부를 투자를 실행하는 단계.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경험으로. 크지는 않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주 무기를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주무기를. 부동산이 맞는지 미국 주식이 맞는지 주식이 맞는지. 주식이 맞는지 뭐 아니면 다른 어떤 뭐가 사업이나 사업이 있는지. 콘텐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 5단계에서는 아까 3단계부터 했던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거를 이젠 퍼스널 브랜딩에 맞춰서 기획과 그거에 맞춰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퍼스널 브랜딩에서 수입이 단돈 10,000원이라도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가 5단계. 이제 6단계가 저희 단계라고 할 수는 축하드립니다. 있는 K바이어가 K바이어죠. 되셨습니다. 이거는 경제적인 자유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먹고 쓰는 정도의 생활비는 커버가 되는 단계고
여기에서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내가 이제 경제적인 자유, 즉 7단계는 10억 이상의 순자산을 마련을 해서 내가 4% 룰에 근거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게 7단계. 이렇게 7단계로 나눠봤어요. 지금 현재 6단계. 저희는 진행 6단계. 중이시고. 네. 또 절약이 필수잖아요. 일단 두 분께서도 한 4년간은 정말 사포. 사포. 네 가지를 포기하셨잖아요. 네. 여행. 네 가지를 포기하셨는데. 근데 전략을 알지만 그래도 전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또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어떤 거 먼저 하면 될까요? 카드를 자른다. 조략이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법. 현실적인 방법. 맞아요. 카드를 자르면 어디선가 있었던 카드가 불이 나게 뇌에서 딱 알아채고 그거 꺼내잖아요. 이거 근데- 다른 거 있지. 네, 맞아요. 정말 요즘 휴대폰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럴 줄 알고 그러니까 소비를 되게 좋아했는데 소비를 좀 이렇게 끊을 수 있었던 네. 게 뭐 동기부여 이런 것도 있었지만 처음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절약을 하기 전에 내가 돈을 어디다가 쓰나. 근데 돈을 쓸 때 보통 돈을 쓰는 이유는 내가 어떤 흥분되는 무언가를 사고 싶어서 돈을 쓰잖아요. 근데 전혀 누구도 즐겁지 않은 돈을 쓰는 곳이 있어요.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내가 막 어느 날 커피 끓여 먹으려고 물을 한 주전자 가득해서 한 잔 끓일 건데 가스불을 막 밖에 불 막 나오게 하면서 와 내가 이 맛에 돈 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역시 불은 파이어야 이러면서. 근데 이게 진짜 파이어지.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너무나 무심코 그냥 그러니까 아무도 즐겁지 않은데 네. 그런 거를 써버리죠. 뭐 우리가 와이파이 같은 거를 잠깐 나갈 때 끈다든지 뭐 이런 거 콘센트 빼고 이런 거는 네. 절약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베이스거든요. 음.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절약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음. 기본이에요. 숨 쉬듯이. 근데 이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힘들 거예요. 매번 한 사람이 그러면은 전기 코드 꼭 뺐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체크하잖아요. 쫓아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가스불 조금 하라 그랬지 막 이러면서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좀 꾹 참고 적어도 최소 한 뭐 보름에서 최대 3개월 정도만 하면 있거든요. 내 몸에 그게 습관처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물건을 안 사야지 이런 거보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돈을 먼저 절약하고. 끊어보면 그 다음은 그 다음 단계로 그냥 쉽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약을 하면서 저도 이제 예전에 절약을 좀 돈을 아껴서 살았었는데 그때 가끔 현타가 오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맞아요. 살아야 되나? 맞아요. 주변에서도 약간 이제 막 저는 약간 짠돌이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되게 초창기에 돈 모을 때.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또 약간 자존감도 낮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혹시 그런 순간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짠돌이 같은 주변에서 그런 소리는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아, 해요. 오히려. 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힘들어요. 가난이죠. 음. 길어지면 가난이에요. 맞아. 이거는 짧게 끝내야 돼요. 그 짧고 순간이 끝내야 또 돼요. 얼마나 시간 걸리셨어요? 혹시 그렇게? 저희는 바짝 한 건 한 3년? 음. 차도 팔고 차도 없이 네. 버스 타고 다니면서 한 거는 3년이에요. 그전에는 차를 타고 다니다가 중형차를 타고 다니다가 그러니까 내 이미지가 그러니까 내가 좀 안타까운 게 20대 때부터 물론 절약이 나한테 너무 맞아. 그러면은 절약하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절약이 너무 힘든데 20대부터 극단적인 절약을 해서 나이 40대? 40에 은퇴를 한다? 그러면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뭐 하나 쓸 때마다 손이 떨려서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도 이 돈 쓰는 게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대는 그냥 경험을 쌓는 몸테크를 하고 30세 때 내가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돈을 최대한 많이 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벌 생각을 하고 쓰지 않고 난 뭐 외제차 타고 다닐 때 나는 버스 타고 다니고 근데 그 전에 썼던 가닥이 있으니까 맞아. 그게 그렇게 네. 부럽지가 아 않더라고요. 해봤어. 아, 다 저거 이미 써봤어. 네, 맞아요. 대화하고 그러니까 한번. 저는 그때 그 3년 동안 음. 제가 파이어족을 준비하는 것도 내가 절약하는 것도 주변에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전장님들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저는 그냥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급할 때는 그것만 그냥 알았지. 택시만 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내 생각은 이랬죠. 내가 절약을 하고 누군가가 만약에 나를 그렇게 본들 나는 3년 후에 너희가 힘들게 일을 하지만 나는 자유야. 자유를 누릴 거다. 그쵸. 네, 그거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행복하더라고요. 좀 짧게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야 효과적이에요. 만약에 짧게 해서 내가 은퇴할 만큼의 큰 돈이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끊어가셨으면 좋겠어요. 3년 하고 한 1년 정도는 원래대로 살고 얘는 다시 투자를 하고 또 한 3년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낸다던가.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기한을 정해놓고 네. 하는 게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이 목표치가 보이면 목표점이 보이면 절약이 즐거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쌓여가고 그때가 넘으면은 나는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걸 내가 정해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 극단적인 절약. 그게 중요한 거. 그때 얼마 정도 모으셨어요? 저희가 둘이 같이 일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연봉이 좀 되니까 쓸 거를 사회초년생 정도로 빼고 네. 그래도 저희가 연금 이런 거 나가는 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한 달에 모으는 돈이 500 정도가 좀 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돈을 예금으로 묶었어요. 아, 예금으로. 달달이 따로 예금 아. 막 500, 500, 500 이렇게 아. 12달을 묶고 적금으로 넣으신 게 아니고. 네. 그리고 다음 해가 되면 얘가 찾아지잖아요. 찾아지죠. 네. 그럼 우리 돈에 500이 들어가면 얘가 갑자기 1000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올해 말이 되면 1000짜리가 12개가 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급한 풍차 일이 돌리셨군요. 있으면 네, 예금 풍차. 그러다가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만 깨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아, 그쵸, 그래서 쓰고 남은 돈과 내 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내가 어느 정도 수입이 일어난 상태에서 이 예금 풍차를 돌리면 금방 돈이 늘어나는 걸 느껴요. 그 다음 해가 되면 약간 만약에 연봉까지 오르면 1,500에서 한 2,000 정도의 돈이 매달 네. 예금으로 있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 어디다 투자해야 네. 되지?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막 그러면 되게- 이게 3년 되기 전에 네. 네. 되게 놀랍잖아요. 네. 그럴 때. 벌써 한 달이 되게 됐어? 재밌죠. 또 그죠. 또 맞아, 만기 맞아. 만기 네, 만기. 네. 네. 그런 재미가 그렇게 돈을 좀 재밌게 모으셨으면 좋겠어. 아. 근데 돈이 너무 월급이 적을 때 네. 250, 300 이럴 때 내 생활비를 쓰고 50, 100을 모을 때는 100씩 너무 힘들지. 예금을 넣어도 네. 다음 해에도 200 되고 하면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때는 그 100이나 50을 써서 내가 더 나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어떤 걸 하는 게 좋아요. 뭘 배우거나 네. 그렇죠. 승진할 수 있는 어떤 걸 하거나. 저는 사실은 이 파이어적이 온다는 책을 처음 읽고 나서 되게 좋았던 부분이 이거더라고요. 뭐냐면 사람이 생각보다 우리가 뭐 행복을 위해서 소비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그 책에 보면은 뭐 본인이 외제차를 끌기 네. 위해서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내 행복은 거기서 오지 않더라.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 뭐 아이들 뭐 교육비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리스 비용이나 약간 구매 비용이나 남에게 보여주는 게 그렇죠. 포함되어 있는. 네, 근데 남에게 보여주는 거가 본질적으로 나한테 행복을 주지 않더라. 맞아요. 오히려 네. 나한테 행복을 주는 그런 소비들은 생각보다 이제 큰 돈이 들지 않다. 네. 네. 그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저희가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 가장 좋은 게 뭐냐고 물을 때가 있어요. 네. 아침에 눈 뜰 때. 음. 저희 좀 늦게 일어나거든요. 9시, 네. 10시 이때 일어나요. 어. 그럼 아침에 눈을 떠서 급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음. 근데 특히 이제 봄, 여름, 봄, 가을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 지금 저희가 한 6년 차가 됐잖아요. 네. 만으로 5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좋아요. 정말. 이건 별로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자유로운가? 내가 정말 이렇게 이 시간을 내가 온전히 다 가져도 되나? 내가 정말 나는 풍요롭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런 별거 아닌 거예요. 아니, 맞아요.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직도 6년 그래요. 됐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돈은 그 전에 이런- 진짜 싫으셨나 보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방송을 6년째 대부분 지금. 다 출근길에 많이 들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저희 그치, 지금 맞아요. 저희가 되게 네. 엄청 많이 들어요. 사실은 거의 아. 엄청 많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돈은요. 제가 이제 5억으로 하고 네. 돈이 이제 아파트도 불고 불어서 네, 불었다 10억, 그랬잖아요. 예, 근데 예. 5억이 있으면 10억, 5억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10억 있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 아. 10억을 가져보니까 20억, 30억 있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의 자유는 지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은 내가 많이 가져도 항상 목마르지만 이런 자유로움은 누가 가져갈까 봐 겁나요. 맞아요. 네. 혹시 그러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일과? 아침에 9시, 그렇게 10시 일어나셔서 네. 맞아. 아침에 먼저 일어나면 저희가 창문 열고 환기를 좀 시키고요. 그리고 커피를 가장 먼저 먹어요. 갈아서 커피를 내리고 이제 커피 향이 하면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먹으면서 둘이 뭐 전날 미국 증시 얘기도 좀 하고 요즘 이슈되는 얘기 이런 거 좀 해요. 간단하게. 그리고는 이제 각자 얘는 거실 저는 서재에서 각자 일을 해요. 뭐 블로그 유튜브 편집도 하고 책도 보고 뭐 글도 쓰고 그런 걸 하고 점심 먹고 나서는 유튜브 뭐 보통 요즘은 스크립트 같은 거 많이 짜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를 해보고 싶은 거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날씨가 좋을 때는 낮잠 좀 자거든요. 잠깐. 그리고 뭐 저녁에는 산책도 하고 일주일에 한 2번은 유튜브 촬영 저녁에
하고요. 조금 특이한 거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끝장 토론을 해요. 저희 두 분이서? 네. 어. 책 한 권을 정하거나 언니 동생 아. 그거 빼고 그건 굳이 뺄 필요 없지 않나요? 그래서 주제를 정하거나 이제 책을 어떤 책 한 권을 읽거나 뭐 우리 그때 막 한창 했던 거 호모데우스 이런 거 책을 맞아. 정하거나 아니면 지금의 주제 어떤 이슈 되는 거를 반대편 입장에서 할 때도 있고 그냥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얘기를 하다 보면 10시간 이렇게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오. 우리 이제 자매니까 뭐 하다가 밥 먹고 하자 이러고 또 밥 먹고 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오.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의 생각과 깊이와 생각의 넓이가 좀 그렇게도 생각해? 이런 오. 걸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오. 그래서 그런 거를 일주일에 한 번, 한 2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끝장 토론을 재미로 해요. 그